네, 빈축문제 풀이 과정 이제 마지막 단원 개별적 중개실무 중에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관련된 문제 보셨고요. 이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관련된 문제 보겠습니다. 502페이지 6번인데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의뢰인에게 부동산 실명법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사항을 보시면 매도인 A가 명의신탁자 B와 명의수탁자 C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명의수탁자 C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이 명의신탁은 계약 명의신탁이 되는 거죠. 이때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된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무효라고 설명했다.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가 되는 것은 등기 명의신탁도 그렇고 계약 명의신탁도 그렇죠. 단 이러한 계약 명의신탁의 경우에서 계약의 당사자가 수탁자였었다는 사실을 매도인이 몰랐었다면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가 되어도 그 등기와 물권 변동은 유효하게 될 것입니다. 사항이 정답이 되겠죠. 7번 신탁자 갑과 수탁자 을 간의 명의신탁 약정을 한 뒤에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자금을 지원하여 수탁자가 매도인 병과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매도인 병은 갑과 을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 사실을 몰랐었다고 하네요. 방금 전 사례와 같이 계약 명의신탁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가 수탁자인 을 명의로 격려가 된 뒤에 다시 을과 정이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정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하였다. 그러면 정은 명의신탁 약정에서 제3자적 지위에 있게 되는 거죠. 실명법은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와 등기와 물권 변동의 무효는 이 정과 같은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옳은 것을 묻는데요. 1항 신탁자 갑과 을 간의 명의신탁 약정의 효력은 무효이나 을, 수탁자 을의 명의로 격려된 소유권 이전 등기의 효력은 유효하다. 왜냐하면 병이 갑을 간의 명의신탁 약정을 몰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항이 옳은 지문 정답이 됩니다. 2항 수탁자 을과 매수인 정 간의 매매계약은 유효하고 정이 명의신탁 약정 사실을 알았다면 정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와 등기와 물권 변동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했었죠. 이때 이 제3자가 선의였는지 악의였는지는 불문하기 때문에 제3자 정 씨는요, 명의신탁이 존재하는 사실을 알았고 계약의 당사자인 을이 수탁자임을 알았어도 제3자 정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겁니다. 틀렸고요. 3항 정의 명의로 격려된 소유권 이전 등기의 효력은 유효하지만 신탁자 갑은 정에게 명의신탁자 약정 사실을 알았다면 정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틀렸고 3항 정의 명의로 격려된 소유권 이전 등기의 효력은 유효하지만 신탁자 갑은 정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있다? 없죠. 정이 알았었다 하더라도 신탁자는 제3자에게 권리 주장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 다음 5항 을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을이 수탁자죠. 명의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될 것이고 신탁자인 갑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형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1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8번 문제 갑은 을과 사전 합의 갑이 병 소유의 부동산을 직접 매입한 후에 등기는 을 명의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뒤 그럼 이것은 앞선 두 문제와는 달리 3자 간의 등기 명의신탁이 되는 것이죠. 체결한 뒤에 갑이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는 을 명의로 이전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을이 다시 정과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정에게로 이전 등기가 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명의신탁은 3자 간의 등기 명의신탁이지만
역시 여기서도 정은 제3자적 지위에 서게 되는 것이죠. 1항 갑과 병 간의 매매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법적 지위는 무효이다 그랬는데요. 갑과 병 간의 매매 계약은 유효한 것이죠. 예, 매매 계약은 유효합니다. 2항 정이 악의의 경우에 을과 정 사이의 매매 계약은 모두 무효이다. 정이 선이든 악의든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와 등기와 물권 변동의 무효는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3자인 정이 명의신탁 약정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정은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사항 갑은 정에게는 대항할 수가 있다. 갑은 정이 악의였다 하더라도 대항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5항 병에게서 을로 이전된 등기는 무효이나 을에게서 정으로 이전된 등기는 유효이다. 그렇죠. 명의신탁 약정에 따르는 물권 변동은 무효가 되지만 수탁자와 제3자 사이에 한 계약은 제3자가 악의였다 하더라도 유효가 될 것이니까요. 5항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 9번 문제.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틀린 것을 묻고 있습니다. 사항 지문을 보시면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 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 당사자가 된 경우에도 매도인의 선악을 불문하고 무효로 되지 아니한다. 계약 명의신탁에서는 매도인이 선의한 경우에만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가 되어도 등기와 물권 변동은 유효하게 될 것입니다. 사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 부동산 실명법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물었는데요. 사항을 보시면 명의신탁 약정 금지에 위반한 명의신탁자와 교사자는 3년 1억, 이거 3년 1억은 수탁자죠. 신탁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형의 대상이 된다고 했었던 것이고요. 사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된 문제 보도록 하시죠. 11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주택을 임차하려는 의뢰인에게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옳은 거요. 기억. 이행지체에 빠진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서 등기된 임차권 등기의 말소 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한다. 그렇죠. 이것을 임대인이 동시이행 관계라고 주장했지만 판례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임차권 등기 말소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임차권 등기 말소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 거죠. 그 다음 니은.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주민등록은 임차인뿐만이 아니라 그 자녀의 주민등록도 유효한 것이죠. 임차인이 대항 요건을 확보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유지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부를 판단할 때는 임대차 계약서상의 계약의 당사자인 임차인뿐만이 아니라 그 임차인과 가정공동생활을 영위하는 가족도 함께 판단 기준에 속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디귿.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경우에 임대인이 2년을 주장하더라도 임차인은 1년으로 항변할 수가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4조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 임대차 계약 기간의 약정이 없거나 2년 미만의 약정은 2년으로 한다는 규정을 두면서 법 자체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편면적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임차인은 임대인은 안 되지만 임차인은 2년 미만 약정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리을. 임차인은 선순위 저당권자에 의해서 경매가 이루어진 경우 보증금을 모두 변제받을 때까지 임차권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다. 이른바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다는 말인데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순위 저당권이 설정되었다면 그 저당권이 소멸기준 권리가 될 것입니다. 소멸기준 권리보다 늦게 확보하는 대항력으로는 임차주택이 경매 처분되었을 때 낙찰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미음,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임차인이 사망한 후 1개월 이내 임대인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그렇죠? 임차권 승계는 꼭 법률혼 관계가 아니라 하더라도 사실상 가정공동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도 임차권을 승계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권은 승계될 수 있는 거지 꼭 임차권을 승계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임차인이 사망한 후 1개월 이내 임대인에게 반대 의사를 표함으로 인해 임차권은 선택에 의해 승계되지 않을 수도 있죠. 리을을 제외한 기역, 니은, 디귿, 미음이 옳았었습니다. 4개 사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2번 문제. 주택임대차에 관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묻습니다. 1항 차임 등의 증액 청구에 대한 제한 규정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나요? 재계약은 종전의 계약과는 전혀 새로운 법률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증액 청구의 범위 등을 제한받지 않겠죠. 동일한 임차인과 재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 2항 자연인인 임차인에 한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는다. 원칙은 자연인인 임차인이라고 하는 것이 맞죠. 원칙은. 그러나 법인이라 하더라도 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나 혹은 중소기업의 경우라면 법인임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주장할 수 있는 거죠. 3항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가 첫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이루어진 경우 임차인은 별도의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받을 채권자에 속하게 될 것입니다. 3항이 정답이 되겠고요. 4항 임대인이 계약 해제로 인해 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다면 임차인이 그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다? 대항할 수 있죠. 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했다는 것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만 해도 임대인이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임차인은 이미 대항력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항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 일시 사용대차나 또는 사용대차의 경우, 그러니까 여관, 호텔, 콘도, 펜션 이런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 아닌 것입니다. 3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3번 개업공인중개사 갑 소유의 X주택을 을에게 임대하는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양 당사자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항 임차인 을이 X주택의 일부를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을 받지 못하나요? 예, 임차 목적물 전부를 주거용으로 써야만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점포주택 등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적용 대상 되는 것입니다. 2항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라 등기되었더라도 X주택의 점유를 상실하면 을은 대항력을 잇는다. 이미 임차권 등기가 격료가 되었다면 그 후로는 대항요건을 유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른 곳으로 주소를 전출해도 방을 빼도 임차인은 종전의 대항력을 그대로 주장해 갈 수가 있게 됩니다. 3항 을이 X주택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하려면 확정일자를 요한다. 확정일자는 우선 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받게 되는 것이지 대항력은 확정일자가 없어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이길 0시부터 발생하는 거죠. 4항
을이 대항력을 취득한 후에 X주택이 병에게 매도되어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된 다음에 을이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겼다면 병의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는 소멸하나요? 이미 병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순간 임대인의 지위를 확정적으로 승계받았기 때문에 병은 보증금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거죠. 5항, 을이 경매를 통해서 X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갑과 을 사이의 임대차 계약은 원칙적으로 종료한다. 그렇죠. 이른바 혼동으로 인해 소멸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5항이 정답입니다. 14번 문제.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의뢰인에게 주택임대차 보호법령에 관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5항을 보시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이 아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가 국민주택기금 재원 등 주택기금 등을 재원으로 무주택 서민의 전셋집 마련을 위해서 임차인이 되는 경우 또는 중소기업법상의 중소기업이 직원의 거처를 확보하기 위해서 임차인이 되는 경우는 법인이지만 주택임대차 보호법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이죠. 5항이 정답입니다. 15번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항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의 확정 판결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대 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 요건으로 한다. 그것을 집행개시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는 민사집행법에 대한 특례 규정을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두고 있죠. 그래서 임차인이 집행권한을 확보하여 임차 목적물의 강제 경매 신청을 할 때는 그냥 거주하고 있는 상태에서 경매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1항이 틀린 지문 정답이 되겠습니다. 16번 주택임대차에 관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설명으로 역시 틀린 것을 묻고 있는데요. 3항을 보시면 확정일자 없이 대항요건만을 갖춘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 임차권 등기가 격려되더라도 우선 변제권을 취득하지 못하나요? 임차권 등기가 격려되는 날 그날 우선 변제권을 취득하게 되죠. 근데 만일 대항력과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 변제권을 확보하여 유지해오고 있었던 임차인이라면 임차권 등기가 격려가 되면 종전의 대항력과 종전의 우선 변제권이 소급해서 인정되어 가게 될 것이고요. 3항이 틀린 지문 정답입니다. 17번 주택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묻고 있습니다. 5항을 보시면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려면 주민등록 전입신고 외에 임대차 계약 증서에 확정일자도 받아야 한다. 거듭 동일한 해설입니다만 확정일자는 우선 변제권 확보 때문에 받는 것이고 대항력은 그 요건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전입신고만 하면 이길 0시부터 확정일자 없어도 발생하는 게 대항력입니다. 5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8번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1항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우선 변제권은 저당권이나 전세권처럼 경매 신청권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나 확정일자부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받은 상환 이행 판결에 근거하여 이게 임차인에게 이른바 집행권한이 되어 줄 거잖아요. 여기에 근거해서 강제 경매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 임차인은 먼저 주택을 명도해야 됩니까? 앞서서 관련된 문제 지문이 있었죠. 거주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그대로 경매 절차를 이행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상의 이른바 특례가 인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2항 대기업의 사원용 주택 마련을 위해서 법인을 임차인으로 하여
주택을 임차하고 법인의 직원을 입주시킨 후 입주한 직원 명의로 주민등록 전입신고하여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아 놓았을 경우 법인은 임차인으로서 주임법상 보호받을 수 있나요? 대기업은 안 됩니다. 기업은 중소기업만이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사망, 임대차 계약서상에 아파트의 동과 호수를 표시하지 않고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전입신고 시 아파트의 동과 호수를 올바르게 기재했다 하더라도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권 인정되지 않아요? 전입신고만 건축물 내장에 기재된 내용대로 정확하게 동호수까지 기재하여 전입신고했다면 비록 임대차 계약서상에 동호수가 누락되었거나 잘못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임차인에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겠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죠. 왜냐하면 제3자에게 임차권을 표상하는 것은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이지 계약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한 날 대항력이 생길까요? 그 이길 다음 날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하게 될 겁니다. 5항, 외국인이 주택을 임차하여 입주한 경우 주민등록법상의 전입신고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택 소재지를 신체류지로 하는 체류지 변경 신고를 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받을 수 있다. 5항이 옳은 지문이죠. 주택임대차보호법 1조가요. 이 법은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매듭을 짓습니다. 국민의라는 표현이 주임법 1조에 있기는 합니다만 그것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임차인만을 적용하겠다는 의도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인 임차인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대상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5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9번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된 판례 내용으로 옳은 것은 기억, 매매계약 해제 전에 매수인으로부터 매매 목적물인 주택을 임차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매매계약의 해제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임차권을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렇죠? 니은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간접 점유한 경우에는 직접 점유자가 자신의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그 임차인의 임대차가 제3자에 대해서 적법하게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니은도 맞고요. 디귿 주택을 매도하고 매도인이 임차인으로서 계속 거주하는 점유계정의 경우에 임차인은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다음 날부터 대항력을 취득한다. 맞는 말입니다. 리을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자신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따로 전세권 설정 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한 경우 전세권 설정 계약서가 첨부된 등기 필증에 등기관의 접수인이 찍혀 있다면 그 원래의 임대차에 관한 계약 증서에 확정일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법원은 판시하고 있습니다. 미음 주택임차인이 그 지위를 강화하고자 별도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마쳤더라도 주택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면 이미 취득한 동법상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은 상실하죠. 그리고 전세권 설정 등기일에 새로운 전세권에 기한 우선변제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세권 설정과는 달리 임차권 등기가 되었다면 종전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소급해서 인정받아 갈 수가 있게 될 것이고요. 모든 지문이 다 판례에 부합되는 지문들입니다. 5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0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묻고 있습니다. 사항을 보시면 임대차 계약기간 중이라도 임차인은 임차주택에 소재하는 지방법원 등의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는 주택이든 상가든
임대차 계약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때 임차인이 단독으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사항이 정답입니다. 21번 주임법상 틀린 것을 물었는데요. 2항 지문을 보시면 임차인은 선순위 저당권자에 의해 경매가 이루어진 경우 보증금을 모두 변제받을 때까지 매수인에게 임차권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다? 그건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인데 주장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선순위 저당권이 이미 설정되어 있었다면 그 선순위 저당권이 뭐가 돼요? 소멸 기준이 되는 거죠. 소멸 기준 권리보다 늦게 확보한 대항력으로는 낙찰자, 경매 매수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가 없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의 대항력은 있다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는 대항할 수 있다거나 누구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는 상대적인 개념인 건데 임차인이 임차주택이 경매 처분되었을 때 낙찰자, 경매 매수자에게도 임차권을 주장하려면 소멸기준 권리보다 먼저 대항력이 확보 유지되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항이 틀린 지문 정답이 되겠습니다. 22번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된 판례의 내용으로 틀린 것을 묻고 있는데요. 5항 지문을 보시면 가압류된 주택을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로부터 가압류가 해제될 것이라는 말을 믿고 주택을 임차하여 입주한 다음 주민등록을 마쳤는데 그 가압류 채권자가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여 주택에 대한 강제경매 신청했다 하더라도 임차인은 경락인, 즉 낙찰자, 매수자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 없죠. 같은 이유입니다. 가압류가 뭐가 되니까? 소멸기준 권리가 되니까요. 경매 절차에서 압류, 가압류,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가 등기 이런 것들은 소멸기준이 되죠. 그러니까 임차주택에 압류든 가압류든 저당권이든 근저당권이든 담보가 등기든 이 중에 어느 하나만 이미 설정되어 있다면 그 주택에 임차하는 임차인은 낙찰자, 경매 매수자에게는 임차권을 주장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5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3번 주택임대차 중개를 의뢰받고 임차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항 임차권 등기 명령 집행에 의한 임차권 등기가 격려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소액 임차인이 대항 요건을 갖추면 최우선 변제권이 있습니까? 이미 제3자에 의해서 임차권 등기가 격려된 주택에 입주하는 입주자는 소액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최우선 변제권은 인정해주지 않는 거죠. 임차권 등기가 격려되었다는 것은 누구든 등기사항 증명서 열람으로 알 수 있는 정보였었기 때문에 그렇고 그런 입주자에게도 최우선 변제권을 인정하면 선순위 임차권 등기 권리자인 임차인의 권리를 주택가에게 2분의 1 범위까지 침해할 위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항 소액보증금 우선변제의 범위는 지역에 관계없이 기준이 동일한가요? 소액 임차인의 범위와 최우선 변제 금액은 지역에 따라 구간을 정하여 달리 규정하고 있는 거죠. 3항 2년 미만의 임대차 기간은 이를 2년으로 보기 때문에 2년 미만으로 한 임대차 계약은 법적 효력이 없나요? 아닙니다. 2년 미만의 약정에 대해서는 임차인은 그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거죠. 4항 임대차가 종료가 되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임대차 관계는 종료되나요? 존속하는 것으로 봅니다. 보증금이 전액 반환되지 않았다면요. 5항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주임법 적용받지 않죠. 상임법도 일시 사용대차가 명백하다면 적용하지 않습니다. 5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4번
주택임대차에 관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설명으로 옳은 것이 몇 개인가? 기억, 자연인인 임차인에 한하여 주임법 보호받는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중소기업 같은 법인은 예외적으로 적용을 받으니까요. 니은, 임차인이 계약 해제로 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다면 임차인이 그 계약 해제되기 전에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다. 임차인이 계약의 해제로 인해서 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임대인이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대항력 인정이 되는 겁니다. 니은 틀렸고요. 디귿,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가 첫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이루어진 경우 임차인은 별도의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받을 채권자에 속한다. 그렇겠죠. 그 다음 리을,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의 정보 제공 요청할 수 있습니다. 미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임대차 관련 정보 제공 요청할 수 있죠. 디귿, 리을, 미음 세 개가 옳습니다. 사망이 정답입니다. 25번, 주택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물었는데요. 2항,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일자와 저당권자의 설정 등기일이 같으면 임차인이 우선하나요? 저당권은 설정 등기일에 효력 발생하지만 임차인의 대항력은 그 다음날 영시가 되어야 발생할 것이고 그때가 되어야 우선 변제권도 발생하기 때문에 저당권자가 선순위가 되겠죠. 2항이 틀림 지문 정답이 됩니다. 자, 주택 임대차 보호법 관련된 문제 보셨고 이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관련 문제들입니다.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